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오늘은 건축 독해. 네, 건축 독해 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그 지난주에 또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이 스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오빠 저 일하는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네. 일어난 거여가지고 그래서 예, 건축 독해.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뭔가요? 넌 뭐니? 넌 뭐니? 넌 도대체 뭐니? 왜냐면은 그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뉴욕이라는 도시를 안 와본 분들도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다음에 옐로우 캡, 그 옐로우 캡이 지나가는 그 도로 한복판에 막 스팀이 길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네네네. 이미지거든. 그래서 그 도대체 그 길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연기가 도대체 뭐냐. 저 항상 궁금했어요. 네, 그거. 그래서 넌 도대체 뭐니? 에요, 부제가. 그 좋아요. 스팀 올라오는 거.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는데 맨홀인데 아니면은 그 맨홀 위에다가 이렇게 콘이라고 그러지. 네. 이 삼각형 꽃갈콘 같이 생긴 걸 딱 얹혀가지고 거기에 침니를 딱 플라스틱 굴뚝을 딱 꼽아가지고 그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하얀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름에, 겨울에는 당연히 그거 굉장히 많이 보고, 네. 여름에도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 뉴욕에서 볼 수 있는 풍경.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스팀이에요. 시리 그 뉴욕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언더그라운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스팀에서 나오는 그 증기거든. 네. 근데 실제로 그 증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증기 파이프가, 스팀 파이프가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어떤 액체가 묻게 되면은 그게 기화가 될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 스팀을 만들려면 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섭씨. 네. 왜냐면은 물이 100도에서 끓으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드는 거니까 이 스팀 자체가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네.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는 뭐 땅에 매립돼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그 스팀 파이프가. 네. 그때 그 스팀 파이프에 지나가는 그 스팀의 온도가 180도 정도 된대요. 굉장히 뜨거워요. 우린 그 위를 걷고 있는 그 거예요. 위를 걷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더워. 거기에 어떤 액체가 묻게 되면은 그게 순식간에 기화가 돼버리는 거야. 네. 기화가 되면서 증기관이 지나가는데, 스팀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액체가 만나서 그 스팀 파이프가 또 스팀을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스팀들이 뭐 그게 빗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에서 청소한 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각종 액체들, 그런 것들이 그 스팀 파이프를 만나서 기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기화가 된 것들이 어딘가에 배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배출이 되는 곳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 맨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지나가는 스팀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땅에 매립돼 있는 스팀 파이프에 어떤 액체가 묻으니까 그 순식간에 기화가 되는 거야. 기화가 되면 어딘가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땅으로 스며들든지, 이게 흙이면은 흙 안으로 스며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흡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나 쇠로 돼 있는 스트럭처를 만나면 그런 것들이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게 이제 맨홀이 되는 거지. 맨홀 뚜껑이 되는 거지. 그럼 어디에서 그 액체가 생겨요? 물? 비? 몇 번을 액체라니까 리퀴드.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그게 빗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을 청소한 물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얘기했잖아. 왜 이래 이 양반. 아무 물이나? 아무 물. 기화될 수 있는 아무런 액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미드타운 어딘가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 길에다가 그냥 오줌을 쌌는데 네. 그게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 스팀 파이프를 만난다. 그럼 그것도 기화가 되는 거야. 그거 깨끗한 게 아니지. 그 스팀 깨끗하지가 않네. 근데 이거를 그 스팀 파이프가 180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다 저기가 되는 거야. 소독이 되는 거야. 세니타이즈가 돼서 실제로 나오는 증기는 물에서 발생하는 증기라고 보면 돼요. H2O에서 발생하는 증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사람 오줌만 해도 H2O가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고인물에서도 H2O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풍경이 이 맨하탄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렌지 콘으로 돼 있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스팀이라는 것이 그렇게 스며들어간 액체들이 지하에 매립돼 있는 스팀 파이프에서 만나서 그렇게 기화가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우리가 사무실을 못 나갈 정도로 네. 거기가 이제 스팀 그 매립돼 있는 스팀 파이프가 폭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다 셧다운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증기가 터지면은 그냥 증기가 터지는 거야. 이 길 한복판에서 나오는 이 굴뚝 침리를 통해서 나오는 스팀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볼륨이 많은 거지. 네. 메인 스팀 파이프가 터지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일단은 이 관을 굉장히 압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180도 정도 되는 스팀을 파이프를 통해서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저쪽 스팀을 만드는 이 파워 플랜트에서 나오는 압력이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그 압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파이프를 그냥 땅에다 매립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인슐레이션을 돌려요. 네. 그 단열재를 돌린 다음에 단열재를 싼 파이프를 콘크리트에다가 묻어버려요. 네. 묻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팀 파이프가 처음 뉴욕에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뭐 지난번에 뭐 소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19세기 후반까지 올라간다고. 그때 그런 공장들하고 그런 상업시설, 공업시설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 시기부터 스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1800년대로 올라가요. 스팀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찾아보면. 그 매립된 파이프하고 인슐레이션하고 이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다 1880년대에 다 매립이 된 거야. 100년이 넘는 파이프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100년이 넘는 파이프가 거기에 이렇게 매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공장에서부터 오는 거랑 그리고 이게 관이라는 게 완벽한 관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 그쵸. 어디서는 항상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게 뭐 상하게 되고 이음새 부분에서 이것도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계절이 굉장히 그 익스트림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180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게 이 관 자체가 다 캐스트 아이언이거든요. 네. 그 소호에 있는 캐스트 아이언 빌딩에 썼던.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런 열과 냉을 오가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절들을 겪으면서 아무리 콘크리트를 쌓고 인슐레이션을 하고 막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래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거든. 그런 데서 이제 오래된 부분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는 막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기고 네, 막 그런 아스팔트가 탁 그러니까는 정도로. 그게 땅 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압이 그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파편들이 나가면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고 이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100년이 넘은 시설이니까 그 인슐레이션 단열재라는 게 지금은 이제 70년대부터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성면을 이용한 단열재거든. 그죠. 그게 터져버리면은 그게 공기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건물에 사람이 우리 그 터졌을 때 다 연락받고 했던 그래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 공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노출이 되니까. 네. 그죠. 성면이 있는 공기가. 발암 물질이 있어서. 발암 물질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도 그 공기 이제 저희한테 다 전체로 이메일이 왔는데 그 공기가 에어필터. 에어필터 그런 거를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런 회사에서 다 측정하고 괜찮다는 이메일 보고서를 받아서 그 보고서 받은 걸 다 우리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해도 된다고. 목금 이틀 갔네요. 정도 네, 그랬죠. 우리도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리포트 같은 거 한번 물어봐야겠네 회사한테. 네, 그리고 너네는 왜 그런 거 안 보내냐? 뭐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 FDNY에서 FDNY가 NIPD 여기서 일단 그거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건물에 못 들어가게 전부 다 통제를 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행자들도 왔다 갔다 못하게 다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물 그 공기하고 AC 그러니까 에어컨디션하고 이런 공기 서큘레이트 하는 그런 메커니컬 이퀴먼트에 있는 것들 다 필터들 그런 필터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그거를 다 컨펌을 해줘야 FDNY하고 NIPD에서 이제 사람들을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다 풀어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사건 터진 게 목요일 아침, 그리고 이제 그거 다 하느니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루 뭐 금방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금요일까지도 이제 출근을 오전에는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다른 도시들은 그런 스팀이 없고 유독 뉴욕만 있나요? 다른 도시들도 있어요. 뉴욕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관심을 두고 다른 이런 뉴욕과 비슷한 나이를 먹은 도시들을 보면, 그러니까 굳이 미국에 있는 도시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도시들도 네. 보면은 이런 스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길에서. 관심을 안 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뉴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택시 드라이버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런 장면, 그리고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미지야, 이게. 특히나 아침에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서는 출근하는데 추운 겨울에 빵빵 이러면서 이제 장갑 그 끼고 옐로캡이 지나가면은 거기서 스팀이 끼고 푸슝푸슝 이렇게 커피 이거 잔 들고 가방 메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보면은 그 택시 지나가는 옆에 이렇게 굴뚝 해놓고선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유독 뉴욕에 있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스팀 시스템을 쓰고 있는 도시는 어디든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관심을 안 둬서 그러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도 스팀 시스템 쓰나요? 우리나라는 안 쓰죠. 왜요? 이 스팀, 미국도, 뉴욕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팀 네트워크가 거의 완성된 게 18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00년 초반에 다 완성이 돼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네. 왜냐면은 이거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들어내려면은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캐스트 아이언이니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이 그래도 매니지 할 정도였었지만, 지금 와서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효과적인 에너지 소스들이 많잖아요. 네. 핵발전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태양 발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도시에 이런 걸 한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이 스팀이라는 게 친환경적인 거잖아, 굉장히. 그냥 공장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하이 프레셔, 그냥 높은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통해서 보내면 끝나는 거야. 네. 물론 물을 끓이려면은 어떤 연료를 써서 물을 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는 전부 이 과정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거든. 이거 가지고 쿨링도 할 수 있고 히팅도 할 수 있고 하드워러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세 개가. 사람이 살면서 전기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에어 그 시스템하고 하드워러 이런 거를 다 전부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데, 지금 와서는 다시 하려면은, 아니면 새로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컴퍼니가 코네디슨이라는 유틸리티, 우리나라 한전 같은 그 회사가 네. 스팀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쓸 수 있는, 지금도 쓸 수 있어. 내가 어떤 뉴 컨스트럭션을 한다. 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히팅, 쿨링 뭘로 할 것이냐, 이런 메커니컬 시스템 디자인들을 막 하잖아. 엔지니어들이랑 만나서, 아키텍이랑 만나서 이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이만큼이 필요한데 어디다가 메커니컬 룸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특별한 메커니컬 그 룸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다른 메커니컬 디자인보다 훨씬 메커니컬 스페이스가 적어. 그 대신 스팀을 갖다가 내 건물에 쓰려면은 코네디슨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엄청나요. 그래요? 왜냐면 스팀 메인 파이프에서 내 건물로 가는 라인을 뽑아야 되잖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가스관이나 전기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랑 다른 게임이거든, 완전히. 이 압력이 높은 관을 더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들이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유명한 건물들이. 그래서 그 유명한 건물들이 UN 컴플렉스. 걔네들이 전부 스팀 시스템을 쓰고, UN,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있잖아요. 네. 거기도 스팀 시스템을 써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은, 오케이, 히팅은 이해가 가겠어. 우리 집도 스팀 보일러잖아. 네. 쿨링.
쿨링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쿨링은 어떻게 하지? 180인데. 뜨거운 거는 이해가 되겠어. 그냥 네. 스팀은 뜨거우니까 스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안에 돌리면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핫워터를 만들면 되는 거고. 네. 쿨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을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만약에 스팀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만드는 것도 스팀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뜨거운 물로 액체로 만드는 과정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스팀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물을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뜨거워지는 그게 거죠? 뜨거워지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집을 식힐 때 보통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찬물이 효과적이냐 뜨거운 물이 효과적이냐. 한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를 식힐 때 아니면 내 차가 너무 뜨거워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가장 빨리 식힐 수 있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쓰는 거예요. 기화가 훨씬 더 빨리 되니까. 기화가 빨리 되면서 그 뜨거운 온도를 더 빨리 뺏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차를 쿨다운하거나 집을 쿨다운하기 위해 가장 빠른 효과를 갖고 있는 거는 찬물을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뜨거운 물을 미지근한 물을 쓰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 쿨링을 해주기 위해서 그 뜨거운 공기들 있잖아. 네. 방이 더우니까 그 공기를 이 히트 익스체인지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빨리 뺏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서큘레이트를 시키는 거지. 난 모르겠네.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아이디. 기화가 뜨거운 물이 더 빨리 되니까 온도를 뺏어가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네. 더 빨리 기화가 되니까. 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쿨링 서비스도 스팀을 가지고 가능하다. 그렇다고 합시다. 물리. 열 전도 현상.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뜨거운 거를 빨리 기화를 시키는 거야. 기화를 시키는 거니까 기화가 빨리 되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열 전도열이 더 빨리, 열 전도가 더 빨리 되게끔 힛을 내가 열을 뺏어올 수도 있고 내 열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야. 네. 그거를 이용한 힛 익스체인저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쿨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네, 이해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이미 머리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팀 시스템이 오래된 시스템이다, 100년이 넘은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요번에 터졌던 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100년이 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크게 기록되고 있는 거는 1989년에 네. 1989년 이것도 한여름에 8월 19일 비슷한 때네요. 비슷한 시기네요. 비슷한 시기에서 그래머시 파크 네이버후드 거기에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베스토 그 성면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 3명 정도 죽었고 아이고. 그 터지는 그 바로 폭탄을 맞아서요? 네, 3명 정도 죽었고 아이고. 꽤 심하게 터졌나 그러니까 보다. 2명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 그리고 1명은 나중에 어머나. 3명이 죽었고 그리고 아, 무서워. 사람이 그 정도로 죽었을 정도니 부상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이 익스플로전 때문에 부상을 입었대요. 시간대도 그럼 되게 그 통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었나 보다. 그랬나 모르겠어요. 봐요. 그죠? 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이 기록된 것 중에 최초의 그 사고가 1989년. 그러니까는 딱 1880년대에 이 스팀 시스템이 완공이 된 거였으니까 100년 쓰고 딱 100년 되는 그 시기쯤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게 2007년에 이것도 여름 7월 18일. 그러면은 하루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7월 19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2007년에. 신기하다. 그러니까는 신기하다. 이게 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뜨겁잖아. 네. 뜨거우면은 뜨거운 날에 뜨거운 거니까는 왜 그게 터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뜨거운 거에 뜨거운 날에 이게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계속 이 팽창돼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물이 떨어지는 거야. 물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팽창하고 수축하는 그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서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거기에 수축 나머지는 계속 팽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게 크랙이 생기면서 터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번만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맨하탄에서.
그렇지. 우리 뭐 안 일어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섭다. 이 파이프의 이 상황 이거는 지금 맨하탄 전역을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역이라기보다는 미드타운 밑으로만. 미드타운 오케이. 밑으로만 미들 어퍼 이스트 웨스트 그리고 더 어퍼 맨하탄은 스팀 시스템이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미드타운 밑으로. 188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그 다운타운이 막 그렇게 막 소호해서 막 그 엄청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막 그럴 때 그 시기야.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런 인프라가 그 다운타운에 집중이 돼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교통의 허브가 미드타운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거기서 멈춘 것이 더 못 올라가고. 예. 그래서 뭐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건 2007년에 그랬고 요번에 2018년에 또 7월 달에 또 그런 사고가 있었죠. 다행히도 요번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천만다행이지. 진짜. 아침 일찍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성면 이게 폭파가 되면서 그게 이제 공중으로 그냥 성면이 흩뿌려 흩어나가는 거니까. 그죠. 뿌려진 거죠, 진짜. 그리고 9/11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무너지면서 이런 거는 지하에 매립돼 있는 거니까 그거를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성면이 몸에는 안 좋은 거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들지만 않으면 돼. 건드려가지고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이게 에어로 이렇게 공기 중으로 흩어지게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싸고만 있으면 그게 별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보통 그래서 매립돼 있는 것들에 뭐 이런 성면 인슐레이션, 성면 단열재를 쓰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뉴욕시티에 있는 스팀 파이프들, 그다음에 오래된 플러밍 파이프들도 이런 에스베스토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외부로 노출을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그 오래된 건물들 7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이런 성면으로 인슐레이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썼었거든. 근데 9/11이 터지면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보는 오피스 공간에는 그 성면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지. 예전에 벌써. 네. 근데 안 건드려도 됐었던 것들. 건물이 터지면서 그게 다 에어본이 되는 거야. 세상에. 네. 그래서 그 나중에 무슨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 호흡기 질환 오는 그죠.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 다운타운에서 에스베스토가 그 성면이 공기에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지? 2001년. 2001년에 있으니까 17년이 됐잖아요. 그때 터졌던 성면이 전부 다 깨끗하게 치워졌을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요. 사실 요번에도 사실 지금도 그게 과연 그런 다 괜히 괜찮다고. 그냥 유난을 떠는 거지. 이 뉴욕에 있는 공기 중에 우리가 뉴욕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공기 중에 성면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 1970몇 년도 그 성면이 금지되기 전에는 페인트에도 성면이 들어갔었어요. 페인트에도 들어갔고 네. 피니쉬에도 들어갔고 네. 이게 다 들어갔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치워야 되는 그런 거 있고 근데 공기 중으로 날아간 건 어떻게 치울 거냐고. 치울 수가 그죠. 없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렸으면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예전에 했던 오래된 건물들 그거 벽 뒤에 뜯어보면 이 성면 인슐레이션이 그냥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벽 뒤에 있는 거고 사람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있었던 거야. 그런 건물들이 아직 뉴욕에 굉장히 많거든. 근데 말이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 건물이라는 게 항상 숨을 쉬는 거거든. 에어타입 건물이라는 게 없어요. 우주선이 아닌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항상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이런 손이 안 닿는 곳에 있는 성면들이 공기 중으로 돌아다닌다고. 뉴욕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뉴욕뿐만 아니고 어느 대도시가 됐든 이런 어떤 그 성면의 역사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던 건물을 갖고 있는 도시면은 이런 거는 에어본에 있는 성면이 뭐 그렇게 완전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성면이 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그 노출의 농도가 아니고 노출의 시기래요.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노출이 돼 있느냐가 더 크리티컬한 거래.
그래서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느 정도의 농도는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어도 이렇게 물론 몸에 축적이 되겠지만 그게 어떤 암을 유발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앞에 저는 2번이나 지나갔거든요, 벌써. 나도 한번 지나갔어요, 네. 그 앞에. 근데 우리 거기 딱 그 앞에만 막아놨어요. 딱 20가 스트릿만 돌아가야 거기만 딱. 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죄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서 네.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터졌으니까 거기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쓰레기 치우는 것도 컨테이너가 이렇게 컨실드 돼 있는 컨테이너들이야. 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컨스트럭션 공사장에서 쓰는 컨테이너, 그 쓰레기 담는 컨테이너는 위에가 이렇게 그냥 뻥 뚫려 있잖아. 쓰레기차 같이. 그 지게차가 와가지고 쓰레기를 덤프해도 상관없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커네디슨에서 나와가지고 얘네 지하에 쓰는 이 베큐um 청소차가 있어요. 네. 베큐um이 막 이만해 한 12인치, 18인치 되거든, 다이아미터가. 땅에 확 박아놓은 네, 그거를 계속, 그걸로 이제 석션을 계속 하는 거야. 석션을 하면은 그거를 딴 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컨실드 돼 있는 컨테이너로 다 집어넣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막 그러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룰루랄라 거기 그냥 다 걸어 다녀 그냥. 사진 찍고 저도 사진 찍은 1인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스팀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임은 분명한 것 같아. 예전에 옛날에 레지덴셜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그 바로 앞으로 스팀 메인이 지나가는 건물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클라이언트가 그 메케니컬의 돈을 쓰기 싫으니까 이 기계들의 돈을 쓰기 싫으니까 그 스팀을 뽑아가지고 건물에다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스팀이 건물 안까지 들어오는 거는 커네디슨에서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건물 안에 쓰는 거는 건물 공사를 하면서 이 플러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커네디슨에서 오는 스팀이 180도라고 그랬잖아요. 프레셔도 엄청 높아. 그러니까 스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이 프레셔하고 로우 프레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쓰는 이런 스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스팀 레디에이터 이런 거는 로우 프레셔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조금 새도 별로 문제가 없고 뭐 그런 그냥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물만 채워주면 되고. 그런데 이 하이 프레셔는 이거는 난리 나는 거야. 이게 그냥 조금 릭하는 게 아니고 그런 릭할 구멍이 있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 있는 플러머들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비싸. 하이 프레셔요. 하이 프레셔 그 플러밍 파이프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는 소스 자체는 되게 안전한 건데 세봤자 물이야 그냥. 뜨거운 물, 뜨거운 증기. 근데 그게 터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는 가능한지 검토를 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걸로 가버렸지. 그러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메케니컬 디자인으로 갔는데 스팀이 깨끗한 건 확실한 것 같아. 깨끗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뭐 10년 주기마다 지금 생기고 있는 게 89년, 10년 전이요. 그다음에 뭐 2008년, 7년, 그다음에 2018년 또 이렇게 생기고 10년 주기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거를 다시 손을 대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이 길 밑에 막 박혀 있으니까 그걸 다 드러내야 되고 까야 되면은 그 까는 시간 동안 차도 못 다니고 사람들도 못 다니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그냥 패치하는 걸로 계속 한동안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갑자기 셧다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스팀 서비스를 쓰고 있어. 그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도 그렇고 이런 큰 건물들이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사고가 발생하니까 셧다운 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 그 건물들은. 그죠. 한 2,000 동이 넘는 건물이 지금 스팀 서비스를 뉴욕에서 쓰고 있어요. 그 건물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셧다운 하지도 못하지. 그런다고 이거를 다 갈지도 못하지. 골치덩이다. 좀 그런 골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뉴욕을 생각하면은 그 피프스 애비뉴의 옐로우 캡이 지나가는 그 옆에 이렇게
콘을 통해서 올라오는 오렌지 콘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스팀. 포로토리 앞에도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저 맨날 겨울마다 거기 사진 찍어. 뭔가 사진 찍으면 되게 운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 괜히. 거기서 막 연기 나오고 뭔가 사람들 지나가고 니온 사인 켜지고 이러면은 맞아. 괜히 있어 보여요. 사진 잘 나오지. 근데 겨울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사실은. 여름에도. 근데 전 그런 생각, 혹시 이것도 약간 그런 글로벌 워밍이랑 관련이 있나? 그건 아니겠죠? 너무 더워지고 막 이래서.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시스템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뉴욕의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인 도대체 넌 뭐니? 얘는 알고 봤더니 뉴욕 도시의 어떤 인프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스팀 파이프에서 나오는 스팀이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그게 뭔지 항상 궁금했는데. 전 저도 항상 궁금했었어. 너는 뭐니? 나는 서브에서 나오는 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뉴욕시의 그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서브웨이가 제일 밑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스팀이 있고, 같은 비슷한 레벨의 상하수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전기 시스템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사이드워크하고 찻길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디서 잘못되면은 어딘가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영향을 받을 거야. 나중에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중간에서 터져버리는 거니까. 그죠. 위아래로. 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아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만약 진짜 그런 일 있으면 진짜 진짜 최악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시한폭탄 같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네요, 시한폭탄 같은 정말. 존재지. 노! 상상만 해도 무서워. 사실 진짜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전 더 무서워요. 이게 터진 사진을 봤는데 막 콘크리트, 아스팔트 다 막 날라가고 막 진짜 좀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언니 그 동영상 보셨어요? 혹시 우리 엘리원도 그 동영상 그냥 파이프 익스플로션이라고 치면 이 동영상이 뜨거든요, 언니? 근데 그 연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거의 하늘을 뒤덮어 그냥 이렇게. 그 일대를 다 뒤덮었어요. 그 일대를 약간 그 스팀의 양이 엄청나고 그 스팀의 프레셔가 그 정도야. 좀 심각해 보여요, 진짜. 어디 큰 건물이 불난 것처럼. 네, 약간 회색깔 그 연기가 막 뿜뿜 그냥 막 이것도 아니라 막 콸콸 나와요. 콸콸. 뿜뿜뿜뿜. 그나마 다행인 건 그게 다 물이다. 그건 좀 안심이 되네요. 그게 유해가스나 그런 게 아니고 다행히도 그게 다 물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가끔 거기 지나갈 때 입 막고 지나가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뭐야 막 이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되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땅 밑에 있는 것들이라 뉴욕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골칫거리인 문제 중에 하나. 진짜 그런 것 같네. 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휘집어 까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아니 전봇대도 전봇대 위에 있는 전기선들도 땅으로 못 넣는데 워터파이프, 그 스팀파이프 웬 말이야 진짜. 그죠? 그렇지. 변두리는 그렇지. 그 땅에 못 믿지. 한국만 해도 그거 다 땅으로 매설을 해가지고 태풍 불고 그래도 끄떡없는데 여기는 뭐 비바람 한번 치면은 뭐 그냥 전기도 끊겨. 저희 집 어저께 전기 나갔잖아요. 30분 왜요? 동안. 어저께 비 엄청 왔었잖아 밤에. 그게 자기네 집도 그렇고 코스코도 그렇고 비 많이 와서 그랬는 것 같아. 저희 동네 진짜 언니 비 많이 오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빈자의 건축이나 또 뭐 있었죠? 찐따 건축 무슨 누구의 욕망의 건축? 욕망의 건축. 누구의 건축? 이런 있어 보이는 그 제목으로 찾아갔다 오늘은 넌 누구니? 넌 도대체 뭐니? 넌 도대체 뭐니? 네 이름은 뭐니? 그것도 생각난다. 맞아. 이름이 뭐니? 네. 이런 이름으로 찾아간 건축도끼였습니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 스팀의 정체. 넌 도대체 뭐니? 네. 오늘 정체가 밝혀졌죠? 네. 180도가 넘는 H2O로부터 나오는 그런 증기들이었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여러 요청하고 싶은 것들 다 올려주세요. 네. 이제 이 방송이
거듭됨에 따라서 이제 답글 올려주신 분들하고는 이제는 급기야는 약간 친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그들의 하루가 느낌? 궁금해요. 오늘은 잘 지내셨는지, 느낌적인 느낌? 탈이 없는지, 별탈 없이. 그렇게 느껴질 지경이니까, 네. 더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저희랑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감사드리고요. 건축하는 도쿄였습니다. 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